이제는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주말에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장기 국채 매수에 나섰다고요. 일단은 그 내부의 상황과도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배경과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시위가 조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하나 지금 여전히 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주말 동안 뭐 여러 가지 좀 주요 인사들이 이제 경질되는 형태로 조금 물러나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그 월요일 증시를 좀 뒤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이 이제 좀 경질되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 약간 좀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그 스리 물리아니라는 사람이 그 차지하는 그 배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동안 일을 잘해온 정말 좀 전형적인 좀 경제 관료로서 정말 그 탑급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인도네시아가 의외로 조금 그 신흥국 대비해서 국가 부채 규모라든지 이런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좀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 1997년 그 외환위기 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스리 물리안이라는 그 한 3개 대통령을 이제 모신 그런 관료 등등 이렇게 해서 조금 긴축 정책을 좀 잘 한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프라보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좀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스리 물리아니 이분이 조금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금 그 삭감을 하다가 좀 엇박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위를 어떻게 보면 약간 제 느낌상으로는 그 배경을 이제 좀 빌미로 삼아서 물론 이제 시위대가 스리 물리아니의 뭐 자택을 좀 뭐 급습을 시도를 했다 이런 뉴스도 현지에선 보도가 되긴 해요. 그래도 좀 타겟을 조금 그쪽으로 이제 돌려서 다른 쪽으로 좀 타겟을 하려고 하고 이참에 이게 프라보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관료를 좀 채우겠다 이런 그 뉴스로 인해서 약간 증시나 그런 것들이 좀 흔들림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인도네시아 현지의 상황이 쉽사리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었는데 이런 흐름이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그렇죠. 움직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로 눈을 돌려볼게요. 주말 사이에 싱가포르에 기업 탐방을 다녀오셨다고요? 아, 기업 탐방이라고 좀 포장해 주셔서 그러면 감사한데 여행을 다녀오신 건가요? 놀러 왔어요. 네. 네네. 놀러 간 김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뭐 사진 찍고 뭐 실제로 어디 다녀오셨나요? 예, 그 구체적으로는 조금 매장을 좀 둘러봤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좀 쇼핑몰들을 둘러면서 어떤 소비재들이 조금 잘 나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팜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23년, 24년도부터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팍 하고 치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약간 2025년 좀 들어서면서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한데 팜마트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로 치면 70조 원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라부부라는 좀 귀여운 그런 좀 원숭이 인형 비슷한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하나둘씩 터지면서 굉장히 좀 인형 제국을 만든 회사인데 이게 팜마트가 시가총액 70조라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살짝 애매하고 PER로 치면 3자릿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워드가 아니라 이전 PER이긴 하지만 이거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나? 제2의 팜마트가 없나? 이게 찾아보려다가 미니소가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로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C라고 있어요. 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티커는 SE고요. 예, C 리미티드의 주요 자회사인 쇼피도 이제 근처에 가면서 조금 제가 일요일에 갔거든요.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는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외부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념품 선물을 못 사셨다고. 네. 그렇죠.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C 리미티드를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린다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인가요? 이 기업이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은 동남아시아 커머스 업계가 굉장히 핫해진 게 역사적 배경을
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15년부터예요. 201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가장 핫한 유망주로 떠올랐던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로컬 기업인 토코피디아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라자다가 엑싯을 하게 돼요. 라자다는 원래 독일계 그냥 좀 하던 회사였는데 알리바바에 매각을 하면서 라자다나 토코피디아가 이 두 개 기업 중에 동남아시아를 전체를 다 먹어버릴 그런 좀 테크 기업이 탄생할 거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었는데 C 리미티드의 자회사인 원래는 그 게임하던 회사였어요. C의 그 가레나라는 게임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어쨌든 그게 모태였지만 쇼피라는 그 굉장히 좀 후발주자지만 텐센트의 자금 지원과 그리고 공격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동남아 주요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뭐 이런 나라들, 필리핀, 이게 동남아 6개국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전부 다 이제 총 거래액, GMV 기준으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뭐 C 리미티드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미니소가 어떻게 예. 보면 핵심적인 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미니소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동남아 여행을 가시면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다녀왔던 기억이 나고 제2의 팜마트로 불리는 이 미니소 네. 비교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비교 포인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니소가 그 어떻게 보면 좀 완곡한 표현이지만 패스트 팔로우 정책을 굉장히 잘하는 유통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이소, 그 일본의 다이소 느낌의 그런 어떤 좀 저렴한 이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좀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상장을 이제 홍콩과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팜마트의 성공을 보고 우리가 인형을 그동안 이제 또 IP를 그 좀 외부에서 디즈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의 뭐 몇몇 그 좀 귀여운 캐릭터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인형 자체적인 캐릭터 IP를 좀 키워보자 이런 지금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보다는 사실은 미니소의 그 위상을 제대로 좀 보려면은 상해로 가야 됩니다. 상해 미니소랜드로 가야 되는데,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최근 상하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좀 중화권 대도시에 대한 약간 좀 관광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뜬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여러 연예인들도 가시고 뭐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가는데, 그 중국 소비재가 이거는 본격적으로 부활할 신호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싱가포르 가봤고, 그 상해를 또 가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못 갔어요. 지금 일정이 안 돼서. 이번에도 네. 그러면 기업 탐방을 그쵸.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목적으로 그렇죠. 여행을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네. 그러니까 직접 보니까 그 외부에서 그 좀 데이터를 찾아보는 것과 실제로 정말 눈으로 보고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저기 보시면은 좌측에 보면은 저 일본의 치이카와라고 뭐 작고 귀여운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들이라는 네. 예, 그걸 줄임말의 그 치이카와요. 그러니까 치이카와, 카와이는 카와이의 그 카와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귀여운 햄스터 뭐 다람쥐 인형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다 아시죠? 그 잔망 루피라고. 네. 예, 잔망 루피가 굿즈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아주 많아요. 네. 섹션을 그쵸, 다 예. 채울 만큼. 다 채울 만큼.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다 구비를 해놨어.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양으로 승부 보는 건데, 그 라부부의 성공이 너무나도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팜마트가 와쿠쿠라는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의 패스트 팔로우 정책이라고 저는 조금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할게요. 그 굉장히 귀여운 그 원숭이 인형을 이제 출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팜마트가 이거저거 그 팔지 않고 약간 좀 인형 가지고 70조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10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미니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가 볼만하고 PER로도 좀 충분히 설명 가능한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거 좀 선제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에 미니소가 유럽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도 들려오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소비재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비재로 굉장히 좀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 일본스러운 약간 좀 작으면서 그런데 좀 가성비를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좀 유통으로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예, 그 다이소의 약간 좀 선발주자의 벤치마킹을 잘 해놔서. 그런데 이제 팜마트라는 굉장히 좀 괜찮은 성공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런데 이 보면은 처음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팜마트스럽게 캐릭터 IP로 굉장히 꽉꽉 채워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유럽 각국의 주요 도시에는 다 이제 그 대형, 예, 우리나라에도 뭐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엔 암스테르담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시했다. 뭐 여러 가지 뭐 마드리드든 런던이든 다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공격적으로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미니소가 그러면 미니소를 저희가 투자를 하려면 이 어느 국가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뭐 알리바바나 뭐 그런 뭐 중국계 기업들처럼 그 듀얼 리스팅이 되어 있고요. 그 하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미국은 뭐 MNSO라는 티커로 예, 미니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홍콩에도 제가 티커 번호는 외우지는 못했는데 있어요. 홍콩에도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띄우실 텐데 그 두 개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그 조금 미국에 상장된 게 조금 약간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홍콩에서 바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뭐 미국 주식 거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게 또 편하다 그러면은 미국에 상장된 거 하시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미니소는 미국과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최근 싱가포르 증시도 최고가 수준의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예. 이제 저희가 쉽게 이 각국의 지수를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종목에 투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중 하나가 바로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ETF가 미국에 상장된 EWS라는 티커의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SCI 싱가포르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저희 보시면은 EWS P 레이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11.91이면 굉장히 부담이 덜한 수준이고요. 그 미국의 뭐 S&P 500이랑 비교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 디비던드 옐드를 한번 보시면 3.65% 나오죠. 그러니까 배당도 잘 줍니다. 이게 배당이 잘 지급되는 요인으로는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그 홀딩스 탑 15 홀딩스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DBS라든지 Overseas Chinese Banking, 그 OCBC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뭐 주요 은행들 그리고 뭐 캐피탈랜드, 뭐 어센다스 리츠 뭐 이런 것들 리츠나 뭐 은행에서 나오는 배당금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알짜인 그런 캐시플로우가 나와서 디비덴드로 이제 그 분배금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두 번째 C 리미티드의 ADR이 나오고 저희가 그렇죠. 이야기했던 방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 엄연히 싱가포르 본사 기업이기 때문에 이 MSCI 싱가포르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그랩 혹시 아시나요? 뭐 그랩을 안 쓸 수 없죠. 안 쓸 수 없죠. 진짜 편해요. 그 그랩도 중간에 보시면 그랩홀딩스 리미티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랩 같은 경우도 약간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그 인터넷 테크 기업으로 그런 조금 종합적으로 그쪽 금융이라든지 리츠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뭐 그 지난 뭐 5년간이나 1년간이나 차트를 보시면은 그 주가도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또 지금 글로벌 자금이 그러니까 같은 선진국이어도 뭐랄까 그 성장이 멈춘 선진국이 있고 성장이 계속되는 선진국이 있는데 이 싱가포르는 후장인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정말 도심 지역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다른 뭐 선진국들 보면은 리테일 그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오피스라든지 많이 죽고 그러는데 싱가포르는 여전히 그 오피스나 뭐 리테일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기도 하고 그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그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조금 이제 그런 좀 비자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ETF로는 EWS, 싱가포르 MSCI를 추종하는 ETF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PB님이 주말 사이에 다녀오시면서 확인을 해본 따끈따끈한 분위기와 함께 추천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믿고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